네, 안녕하세요. 우리 윤중중학교 친구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특성화고 진로 진학 설명회를 강의할 최문구라고 합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좀 아쉽죠. 코로나19 관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좀 아쉽지만, 그러나 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는 것처럼 선생님도 주어진 시간에 우리 윤중중학교 친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동영상도 있지만 2시간 정도라면 한 90분 정도 되거든요.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시간이 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자, 중학교로 찾아가는 2021 특성화고등학교 진로 진학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이 설명회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서울시 300개, 380개 학교거든요. 그 학교들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선생님은 드디어 윤중중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잠깐 노래 한번 볼까요? 예, 들으면서 보면서 함께 봅시다. 벌써 알겠죠? 눈치챈 친구들 누구 노래죠? 아직 잘 모르나요? 좀만 더 들어볼까요? 네. 제가 따라 불러볼게요. 모두 다 진짜란 걸 푸른 꽃을 꺾는 손 잡고 싶지만 와우, 독일이네요. 그래요. 여기 지금 독일 오디션 현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노래예요. 야, 이거 스페인식, 이탈리아어, 독일인들도 좀 헷갈려 해요. 자,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영어도 좀 있고요. 네, 벌써 아는 친구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방탄소년단 노래입니다. BTS 노래예요. 오, 근데 여기는 독일이에요. 지금부터 4년 전쯤 있었던 실제 모습입니다. 누굴까요? 사라진, 무너진. 이야, 대박. 그래요. 독일 소녀 같아요. 맞아요. 14살이랍니다. 당시에. 통과돼요. I still want you. 와, 대박. 야, 누굴까? 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누가 나올까요? 한번 봅시다. Hallo, Hallo, hallo. Wie heißt du denn hinter dem Vorhang? ich bin Evelyn, ich bin 14 Evelyn. Jahre alt und komme aus Glende in der Nähe von Hamburg. Ah ja, was war das für eine Sprache, in der du gesungen hast, Evelyn? Koreanisch. Kannst du Koreanisch, von 어허, 3 auf 한, 0 runterzählen? Set, Dul, Hanna. 오 마이 갓. 우리말로 독일인 모두가 셋, 둘, 하나. 와, 그래요, 맞습니다. 14살 당시 이제 18, 19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독일의 중학생이 바로 이 보이스키즈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와서 우리나라로 된 BTS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Warum kannst du denn Koreanisch? 네, 맞아요. 오디션이 통과가 됐어요. Ähm, 바로 14세의 에블린이라는 소녀입니다. K-팝을 너무나 좋아했답니다. 근데 누구 노래죠? BTS 노래입니다. 정말 소름이 돋치고요. 야,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날이 오겠구나 라는 이런 말도 있어요. 방탄소년단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 볼게요. 자, 방탄소년단의 이름은 BTS라고도 여러분 알고 있지만 젊은 10대부터 20대들이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받는 것을 막아내겠다.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받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 중3 당시 친구들이 이것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3 때 본인들이 이러한 뜻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주목할 것은 먼저, 예, 맞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억압입니다. 요거 한번 주목해 볼까요?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또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 자, 이 생각을 왜 가졌을까요? 그것도 그룹의 이름인데 그것은 바로 어린 친구들이 꿈을 갖겠다고 할 때는 그다지 녹록치가 않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처럼 중3, 윤중중학교 친구들이 꿈을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걸 다 막아내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음악과 가치가 뭐였을까요? 예,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라고, 야, 타임즈 모델이 됩니다. 2019년이죠? 또한, 여기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여기는 로즈볼 경기장이에요, 로즈볼. 여기가 꽉 채운 것은 비틀즈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죠? 네, 5만 관중이 다 찼고요. 이 친구들 모습입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게 전국을 포함해서 7명이 그다지, 예, 멋진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들이 만 10년 내 지금은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와, 대박! 2019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요. 또 2년 전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은 바로 이거죠. 2021년에 생기발랄하고 얼마나 꿈 많은 청년들입니까? 이 꿈을 다 이뤘어요. 그래서 드디어 타임즈의 엔터테이너 오브 디 이어, 올해의 엔터테이너 상도 받게 됩니다. 자, 이들이 꿨던 꿈이 바로 이겁니다. 예, 맞아요. 우리 10대들, 특히 중학교 3학년들이 과연 꿈이 없을까요? 미래가를 모를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 정국과 RM과 이 BTS의 슈가는 하늘을 날고 싶다. 전 세계를 무대로 다니고 싶다. 그리고 우주를 향해 가고 싶다. 어린이들에게 진식을 전달하고 싶다. 또 모험과 스포츠를 즐기겠다. 이러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인류 공동체의 번영을 이루겠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자, 이 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부 다 이룹니다. 와우, 전부 다 이뤘다는 거예요. 2009년에 꿈 많은 10대 중딩이 모였어요, 이들이. 그리고 2010년에 결성을 합니다. 3년 동안 연습 생활을 거쳐요. 그래서 결국 6년 만에, 만 5년 만에 빌보드 차트 1위,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최초. 저도 팬클럽 아미, 이 아미의 1,500만 명이 넘죠. 지금 2천만을 돌파하고 있는데, 예, 아미의 회원입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를 비롯해서 2020년 작년에 미국 3대 음악상을 시상을 했죠. 그리고 올해는요, 싱글 차트 4곡이 1위랍니다. 한 곡도 아니고 4곡이나 1위를 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언제 꿈을 꿨다고요? 중3 때. 여러분과 같은 중3 때 꿈을 꾸었고 그것을 위해 3년을 노력을 했고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도전한 결과 어마어마한 꿈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든 발걸음은 이제 드디어 유엔에도 한 번 더 걸으면서 올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유엔에서 연설을 하죠. 그 연설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연설 내용은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은 조금씩 앞으로 모든 선택은 변화한다. 네, 그리고 로스트 제너레이션 아니다 절대. 바로 뭐냐? 예, 맞습니다. 헬로우 제너레이션. 네,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환영의 세대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외교관 자격증을 가지고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1. 자, 선생님이 오늘 온 이유가 뭘까요? 또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가까이 있으면 이 퀴즈를 맞힌 친구들에게 선물도 주고 싶은데 행복한 땡땡 찾기. 뭘 찾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진로 찾기예요. 공부는 혼자서도 가능하고 학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분은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바로 진로를 찾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서 오늘 또 윤중중학교에 오신 겁니다. 예, 바로 이런 직업이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행복한 진로로 잡았어요. 여러분에게 행복한 진로를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한 번 정도 선택과 결단을 하라고 제시를 합니다. 누구처럼? 바로 BTS처럼 방탄소년단들의 중3 때 찌질했던 꿈,
중3 때 꿈이 없었던 그런 많은 친구들에게 오히려 도전이 됐던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다가갑니다. 자, 이제 보세요. 진로 직업 관련해서 먼저는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부터 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퀴즈 하나 더 냅니다. 자, 여러분 왼쪽 사진의 여선생님은 선생님 몸담고 있는 학교의 교사입니다. 그런데 일반 과목이 아니에요. 예, 맞아요. 공업계 학교에만 있습니다. 공업계 학교. 어떤 과목일까요, 여러분? 공업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그렇죠. 뭐 기계, 뭐 건축, 화학, 예, 에너지 쪽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또 전기, 토목, 예, 컴퓨터, 디자인, 예, 또한 요즘은 스포츠도 있어요. 자, 어떤 걸까요, 여러분? 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편견을 날려버립니다. 남학생들을 가르치는 여선생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용접을 가르칩니다. 용접.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접은 어떨까요? 좀 무섭고 뜨겁고 거칠고 그런 걸까요? 근데 이 부드럽게 이 여선생님이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용접, 기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을 대시하는 모든 것들, 즉 기계죠. 기계 이 제조업에서 최고입니다. 이 여선생님은 공대를 나왔고요. 현재 우리 학교에서 기계 과목을 용접을 가르치는 아주 멋진, 아주 부드러운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럼 제 소개도 좀 해볼까요? 예,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제 소개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해서 현재 30년째 예, 영등포 공업고등학교에서 무슨 과목? 수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예,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앨범에 있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박할린 교수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김형석 교수 작곡가죠. 이분들과 함께 호원대학에서 방송연예학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 제자들이 방송계에 나가 있고요. 야, 이게 뭐지? 수학 선생님이 웬 방송? 그러실 텐데, 작곡가든, 예, 국악을 전공했든, 자신의 직업에서, 네, 전공과 관계없이도 전공을 넘어서도 융합을 하고 있다. 선생님은 수학교사예요. 인터넷으로 가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소개는 여기까지 했고요. 8살의 꿈은 누구의 꿈일까요? 한번 볼래요? 부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 친구가 8살짜리 3년 전입니다. 깜짝 놀랄 시를 하나 썼습니다. 바로 8살의 꿈이에요.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죠. 사립초등학교 나오고 국제중학교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를 갈 거다 해놓고 미용사가 된답니다. 자,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나와야 미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사는요, 자격증 시험을 합격하시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바로 미용과가 있긴 합니다만, 미용대학도 있죠. 대학에 미용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버드까지 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엄마의 꿈 아닐까요? 우리 8살짜리 친구의 꿈은 아마도 미용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을 뿐더러 미용사, 아티스트입니다. 굉장한 직업이죠. 자, 이것이 왜 이렇게 괴리가 생길까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예, 바로 이겁니다. 한국 청소년의 행복 지수, 다시 OECD 회원국제의 꼴찌다. OECD 평균을 100점으로 놓을 때, 이 OECD 가입 국가 중에 스페인은 상당히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근데 한국은 무려 40포인트 이상 낮아요. 그것도 제일 꼴등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기대 및 주위의 시선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주죠. 또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대단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부족한 수면이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하루에 많은 시간 공부에 투자하죠. 이러니까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학업 스트레스가 엄청난 겁니다. 때문에 우리 형님 중에 한 분 있죠? 누굽니까?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제가 가끔 농담으로 형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그래요. 하루에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저는 사실은 교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15시간 이상 공부해야 된다고 봐요. 전문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다 그렇진 않거든요. 게다가요, 미래의 직업에 맞춰서 공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서만 맞춰져 있지 않느냐. 사실 행복한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 진로를 오늘 이 시간에 정하기 위한 정보를 받고 있는데, 행복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고 싶은 일을 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죠, 이 땅을 태어나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교집합으로 묶이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죠. 굉장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기엔 돈과 명예와 학력과 부귀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오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면 그래요, 돈도 따라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선택하면 내 명예도 따라올 거고, 가치 있는 선택하면 보람도 따라올 겁니다. 이게 행복한 선택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진로 진학 강의 순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전까지 나를 위한 행복한 선택에 대해서 강사 소개도 했고 같이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미래의 인재상과 진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등학교 종류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고등학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떤 것인지, 동시에 특성화고를 졸업하시면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취업이냐 진학이냐, 그렇죠? 또 특성화고의 입학 전형과 마지막으로 Q&A,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면 당당하고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알면 당당하게 진로 선택합니다. 진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르면 네, 당하는 거죠. 후회만 남아요. 알고 선택하십시오. 모르면 네, 당합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모르면 당합니다. 자, 중3 학생들의 가상 진로를 분석해 봤습니다. EBS 뉴스에서 분석된 자료인데요. 1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과 같은 윤정중학교 친구들 10년이 지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봤더니 중학생 절반이 백수가 되더라. 사실 선생님의 꿈이 백수도 있어요. 이제 일 좀 그만하고. 그러나 그런 백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직업이 없어요. 예, 10년이 지났다면 몇 살쯤 됐죠? 26, 7쯤 됐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글쎄요, 바로 이겁니다. 네, 중학생 100명의 가상 진로를 알아봤어요. 10년 뒤입니다. 자, 첫 해 그렇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그쵸? 일반 고등학교 여러분 한 81명 정도 가요. 100명 중에. 그 다음에 마이스터 고등학교 다음 주가요? 네, 맞죠? 23일부터. 여러분 만났을 땐 이미 끝날 수도 있지만 마이스터 고등학교 네, 포함해서 특성고등학교 19% 정도 갑니다. 자,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을 때 그렇죠. 무직. 네, 여전히 직업이 없거나 대학을 못 간 친구들이 무려 20%가 돼요. 그리고 이 특성고등학교 졸업생 중 약 절반 정도, 8% 정도는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반계고를 다녔거나 특성고등학교 중에 절반의 친구들은 대학에 진학된 상태입니다.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진학은 여전히 대학원을 같은 경우죠. 대학을 다시 간다든지 한 5% 되고요. 그리고 취업은 47% 정도 되고요. 무직, 그래요. 바로 여기 있어요. 백수, 무직. 이게 48%나 된다는 사실이죠. 이건 선생님이 가져온 자료가 아닙니다. 어느 자료냐면 바로 이병욱 박사님이라는 분의 자료인데요. 중학생 100명을 조사해 보니까 2018년 자료입니다. 박사 논문이죠. 일반계고 81명, 특성화 마이스터고 19명을 가고 나서 5년 뒤에 4년제 대학을 여전히 47명, 전문대 25명이 가지만 취업이 얼마나 돼 있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라인을 보면 예, 특성화 마이스터 네, 취업 예, 맞아요. 9명. 절반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에 보니까 취업은 46명이요. 그리고요, 무직 53%. 여전히 진학도 있다는 거죠. 글쎄요, 진학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2018년 이후에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생 수 정원이 초과됩니다. 따라서
대학에 미달리게 나오죠. 그러므로 대졸은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대학을 졸업해야만 가는 일자리는 20, 30%밖에 안 돼요. 고졸 일자리가 훨씬 많죠. 고등학교 졸업해. 그러니까 공무원도 경쟁률이 100대 1 가까운 이유가 사실은 공무원은요, 고졸 졸업생입니다. 고졸.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여러분, 갈 일자리가 없다는 건 고등학교 졸업 일자리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학을 나와야만 되는 일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도 3명에 1명이 열풍이 부른 이유가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없이는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래 인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래는, 즉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미래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년 뒤, 5년 뒤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재상은 바로 이거예요. 대학생의 진로 결정 시점.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전에 애정남에서도 봤지만 고3 수험생의 상담 결과 어떤 과를 가야 하나요? 라고 묻는데 사실은 전공대로 가신 분이 별로 많지 않다. 이유가 뭐냐? 사실 대학생의 진로 결정 시점을 알아보니까요. 4년제 대학생들 1800명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이전, 자 4년 대학생입니다. 4학년. 13% 정도가 고민했대요. 근데 여전히 대학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48.6%면 절반입니다. 절반이 여전히 자신의 진로에 대해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3인 윤중중학교 친구들 진로로 고민하신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 이것도 정상일 수 있지만 여러분 결정을 빨리 할수록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전 계속 할 겁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있지만 결정하거나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엘빈 토플러의 이야기가 있어요.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지식정보 시대를 거쳐와서 자 이제 여러분 윤중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어떤 시대를 사느냐? 바로 지식창조 시대를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선생님은 지식정보 시대를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많은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요 넘어서서 지식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그저 모아놓고 써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롭게 만들어내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지식을 창조하는데 자신만의 전문 분야의 선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더 빠른 스피드, 전문 분야의 선택이 요구되어지고 또 실습 중심, 이론이 아닙니다. 실기, 스킬, 이런 실기 중심의 직무 역량을 확산하고요. 또 스트렝스, 이론과 경험이 융합된 인재입니다. 좀 전에도 선생님 제가 소개할 때 그랬죠. 선생님은 수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추후에 방송, 연예학, 영상학을 또 공부해서 대학생들을 10년간, 7년간 가르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융합된 지식과 정보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은 것을 창조적으로 선택할 수 있죠. 자, 우리나라 학생의 희망 직업을 알아봤어요. 2015년과 19년에 어떤 차이가 있나 알아보니까 그다지 많은 차이가 안 나요. 여기서도 여러분 약간의 편견과 약간의 선입견이 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가 대부분 직업이 비슷해요. 물론 초등학생은 크리에이터가 좀 있어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왔더니 1번 교사, 2번 의사, 3번 경찰관, 4번 운동선수 같이 여기 보세요, 여러분. 뷰티 디자이너, 조리사, 요리사, 군인, 공무원 쭉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도 비슷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개의 직업 중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야만 하는 직업이 몇 개이냐? 깜짝 놀라지 마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요, 전부 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무려 9개가 가능합니다. 의사 빼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한번 보세요. 아, 그랬나? 군인, 공무원, 간호사, 요리사, 디자이너, 교사까지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바로 선취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후진학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몰랐죠. 자, 그럼 여기서 데이터 하나 볼게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누가 인서울 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서울소대 4년제 대학의 수가 42개입니다.
2021년 기준이에요. 자, 서울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189개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 수는 몇 명이냐? 5만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고등학교 30명 학급당 몇 명이나 서울 갈까요? 인서울을 할까요? 네, 두세 명. 중학교 학급당 한두 명. 뭐 서너 명까지 볼 수 있어요. 아마 윤중중학교는 조금 공부를 잘하니까 뭐 서너 명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한 반에 현재 중학교에 서너 명 아니면 인서울,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이 어렵다는 거죠. 자, 수능으로 보겠습니다. 49만 명이 작년에 수능을 지원했고요. 그중에 5만 8천 명 안에 들어야 돼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가려면. 그러면 전국 성적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됩니까? 예, 8.5% 안에 들어야 됩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 진학이 가능한 게 8.5%. 그 윤중중학교 한 반에 몇 등일까요? 30명을 기준으로 3명 안에 들어야 돼요. 나머지는 일반 인문계고를 가시면 예, 인서울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이,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직은 성적이 좀 모자라지만 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세요? 이러시는데 사실은 4년제 대학이 네, 작년도 자료에 서울에 12%밖에 못 갔어요. 또 지방도 4년제 대학 포함하면 30% 정도 갔고요. 전문대 전국적으로 20% 정도 갔고요. 네, 재수나 백수를 무려 절반 정도 하게 된다는 이런 자료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또 동아일보에서 이런 자료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성적이 고3까지 가는데 43만 명을 분석해 보니까 단 2등급 상승하는 게 1.8%예요. 지금 윤중중학교 3등급 친구가 인서울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1등급이 되기 위한 것은 겨우 1.8%. 이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아일보 자료입니다. 무려 43만 명 분석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중학교 1, 2학년은 열정적으로 진로를 탐색하세요. 지금 3학년 여러분은 냉정하게 진로를 선택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No. 여러분이 가까운 고등학교, 예, 여의 고등학교 있나요? 직접 예, 알림이에 들어가십시오. 학교 알림이 들어가 보시면 대학이 얼마나 진학했는지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보셔야죠. 또 하나, 뭐 사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희망 진로를 얻는 경로가 중학생들은 학부모와 가족들에 의해서 무려 44%가 얻게 된대요. 고등학생은 커리어넷 직업 정보 사이트입니다. 네, 담임선생님, 너무 훌륭해요. 담임선생님들의 상담받고 44% 결정했다고 너무 잘하셨어요. 커리어넷 42%, 좀 낮네요. 고등학생은 바뀌어요. 고등학생들은 진로를 얻는데 학부모 가족이 없네요. 별로. 예, 오히려 커리어넷이 1위. 그리고 워크넷, 이건요 직접 취업하는 곳이에요. 워크넷. 예, 여기도 정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오냐? 맞아요. 대학 진학 잘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지방 명문대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원자도 없는데 예, 2025년엔 무려 12만 명이 줄어든다. 대규모 미달이다. 이러니까 단순히 대학만 지나가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대학만 지나가겠다 생각하시면 진로 선택은 빵점입니다. 어느 과에 내가 미래에 어떤 직업과 어떤 꿈을 이룰까 이걸 다 고려해서 하셔야죠. 네. 국내 334개 대학이 위기가 시작됐다. 한 해의 대학교 정원은 55만 명인데 여러분 또래는 4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10만 명 이상이 줄어요. 작년에도 벌써 수도권은 정원을 충족했지만 강원도, 제주도 비롯해서 모든 네, 지방은 다 미달됐습니다. 올해는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들은 어떻게 인재가 바뀌냐, 인재 채용이 바뀌냐면 직무 중심의 상시 채용이 바뀝니다. 공채가 줄어요. 공채가. 수시로 채용합니다. 이유는 뭐냐? 경력자 중심이죠. 경력자 중심. 그래서 직무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채용은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채용 제도가 변화가 됐어요. 자, 블라인드 채용은 들어보셨죠?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냐? 대학교 졸업했냐? 안 봅니다. 어느 대학 졸업했냐? 어느 고등학교 졸업했냐? 모릅니다. 남자냐? 여자냐? 모릅니다. 성적, 미안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데이터 외에는요, 예, 자기소개와 예,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학업 계획 또는 직장에서 업무 계획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뭘까? 즉, 인적성 시험마저도 폐지되면서 새로운 채용은 결국 경력 중심, 실무 중심, 이런 것.
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자, 이제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고등학교 종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종류냐? 바로 이런 종류들이 있죠. 예, 특목고,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는 현재도 알지만 여러분 과학고등학교 위주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비하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인문계 학교 또는 자사고 또는 외고를 의미합니다. 그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제 직업계 학교라고 하죠. 하지만 어떤 학교를 선택하든지 결과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학교의 선택은 정보, 즉 학교 알림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이렇게 직업으로 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종류가 너무 많아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딱 구분되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기 전용 고등학교, 두 번째는 후기 전용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전기는요, 특수목적 고등학교라고 불리는 과학고등학교 외에 마이스터 고등학교 4개가 있어요. 한 84개 교가 되고요. 후기는 교육감 선발고라 해서 추첨식으로 배정되는 206개의 교육감 선발고와 학교장 선발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네, 자사고를 의미하고요. 몇 개 학교가 있죠? 네, 30개 학교가 아직 있습니다. 다음에 과학중점, 예술체육 중점 여전히 교육감 선발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고등학교 분리는 69개 학교와 그 다음에 후기 전형에 분리는 200개 학교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의 고등학교 유형이 있어요. 네.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요. 이것은 인문교육을 바탕으로 중등교육을 하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기술로 조기에 입직, 즉 직업에 뛰어들려는 목적으로 세웠지만 소질과 적성을 먼저 고려해서 내신과 면접 실기로 뽑는 거죠. 그래서 먼저 취업을 하고 진학을 하거나 바로 진학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취업이죠. 그리고 특목고는 과거, 외고는 좀 많이 빠졌고요. 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즉 영재성을 발견하고 전문 직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진학을 한 후에 취업을 하죠. 자율고등학교, 대부분 자사고, 자공고라고 불리지만 앞으로 일반계고로 전부 다 전환이 될 예정이죠. 네. 전기고등학교는 어떻게 선발하나요? 네. 전기고등학교는 84개 학교인데 영재학교를 비롯해서 특목고, 마이스터까지는 성적, 내신 성적과 실기 또는 입상 이런 다양한 선발 요소가 있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반 전형은 중학교 석차 백분율이라는 게 있고요. 특별 전형은 학교별 전형이 있어요. 특별 전형에는 석차가 들어가지 않고요. 대부분 면접이라든지 실기도 조금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서류와 면접으로 뽑게 됩니다. 자, 일반계 학교에서 후기 학교는요. 교육감 선발고라고 있죠. 사실 선생님 몸담은 영등포 공업고등학교와 같은 재단의 사립학교로 강서고등학교가 있어요. 예, 전산 추첨으로 배정이 되고 여러분이 지원한 학교 중에서 배정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거 충격적인 자료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서 특성화고로 넘어갑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 자료냐? 여러분이 잘 모르는 자료를 말해요. 특히 여기 있는 죄송합니다. 담임 선생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직업반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맞아요. 위탁과정,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서울의 고3이 약 한 7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무려 15,000명이 직업반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약 5대1 정도라고 돼 있지만 3대1에서 5대1 사이가 되는데요. 4,000명 정도가 탈락된다고 합니다. 네, 37개 직업계획 위탁기관에서 4,500명이 하는데요. 일주일에 4일 정도를 본교에 있고, 죄송합니다. 4일 정도를 위탁한 학교에 있고요. 하루만 본교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단, 내신 성적은 없습니다. 국영수 사과는 시험을 보지 않아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직업을 갖는 거죠. 직업. 네,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대학 교육을 포기한 거예요. 직업 교육을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선생님이 이렇게 진학 설명회를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 정원이 몇 명이다? 12,000명입니다. 12,000명. 12,000명. 근데 직업반을 신청하는 고3 일반계고 학생이
5천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더 훨씬 많아요. 이게 뭘까요? 아니, 중3 때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고3 때 한다고요? 심지어는 어떠냐? 고2 때 합니다. 네, 보십시오. 고교 위탁 과정이에요. 무려 31만 6천 원을 누가 준다? 국가가 줍니다. 국가가 줘서 위탁학교에서 여러분이 무료로 위탁생 교육을 받아요. 뭐 예를 들면 제과 제빵, 조리기능사, 예, 이런 거 또는 커피 마이스터 또는 관련 분야에서 관광, 3D 프린팅 이런 걸 가르치죠. 또요. 맞아요. 저희 항공기 기체 정비대요. 근데 보세요. 2학년 한다고 나왔죠. 전액을 무료로 교육을 하는데 2학년부터라면 2학년 하면 2년간 직업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교육을 받았으면 직장으로 취업이 되는데 취업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예, 그 이유야 아마 좀 단기간 교육을 받은 것도 있고요. 아마 그 위탁된 교육처에서 소개되어질 때 쉽지 않다. 네, 이 직업이 한계가 좀 있죠. 많은 직종이 아닌 걸로. 그래서 여행 안내사, 항공기 예약 뭐 이런 것들. 물론 무료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일반계고로 가서 직업 위탁 과정을 하면 특성화고에만 있는 그런 선취업 후학습에 관련된 대학 학자금 무료, 대학 진학 무료, 납부금 무료 이런 혜택 없어요. 선취업 후진학으로 대학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혜택이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죠. 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종로산업정보학교에서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미래 정보를 또 이렇게 위탁으로 주는 거잖아요. 호서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일반고, 현재 고2를 포함해서 고3에게 한식, 양식, 메이크업, 네일아트, 헤어 메이크업 이거 전부 다 특성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3 때 선택을 하면 3년간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도 주고 또 학자금도 100% 국가에서 준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일반계고를 가서 나중에 이렇게 선택한다. 물론 또 일반계고에서 특성화고로요 전학도 갑니다만은 이런 과정이 있어서 재취업이나 취업을 시키는 건 좋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 점이 안타까운 거죠. 자, 이제 돈 얘기를 조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역시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동일한 스펙을 비교한 거예요. 30살에 직업계고, 즉 마이스터고나 특수학고를 졸업한 친구와 일반계고를 졸업한 친구들을 비교한 겁니다. 직업계 마이스터 특성화고를 19살에 졸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학 및 병역 특례까지 받는다 한다. 병역 특례는 뭐냐면 군대 대신에 직장 생활을 3년 정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월급 계속 나오죠. 군대 면제되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를 3 내지 4년, 즉 7년 동안 급여를 받으면 1억 2천만 원 됩니다. 자, 물론 등록금, 대학을 간 선취 후학습 등록금 누가 주죠? 국가나 기업이 줍니다. 대학원을 가게 된다 그러면 한 11년 정도 산업체에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월 300에서 350이라고 칠 때 무려 1억 원 정도를 더 수입을 얻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30살쯤 됐을 때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취업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등록금 비용도 무려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를 세이브를 하게 된다면 이분은요 30살에 이미 석사를 마치거나 산업체 경력이 무려 11년이 되는데 3억 원 정도, 3억 6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거예요. 일반 기구를 졸업한 경우는 대학교 4년, 군대 2년, 남자의 경우에 어학연수 1년 정도 갔다 오셔야죠. 등록금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어학연수도 한 2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한 26살쯤 됐을 때 취업을 하게 됐을 때 또는 취업 준비금으로 한 1, 2천만 원 포함되고 등록금을 그동안 낸 거를 포함하고 또 대학원 낸 걸 포함했을 때 그리고 한 3, 4년 정도 취업을 했다고 칠 때 250만 원 정도 소득이 되거든요. 월. 그걸 다 합칠 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억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30살 나이에 이걸 비교하다 보니까 선생님 제자들은 대부분 우리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을 많이 합니다. 일단 정규직이기도 하고요. 안정이 됐고 대학을 다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한번 해봤던 겁니다.
네. 지금 정도면 뭐 거의 한 40분 정도 제가 해왔는데, 뭐 잠깐 쉴 수도 있지만, 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특성화 고등학교란, 자, 들어갑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4개고요. 그리고 상업계열, 공업계열에 68개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개인데요. 네, 현재 70개인데요. 2개 학교가 신입생 모집을 올해 하지 않습니다. 첫째, 덕수고등학교. 예,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고요. 두 번째, 예, 성수공고가 올해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영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고요. 졸업 후에 100% 우선 취업을 합니다. 예, 곧바로 대학 진학은 안 되고요. 선취업 후 학습, 후 진학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100% 취업을 하고요. 3년 동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 후에 선취업 후 학습으로 대학을 대부분 갑니다.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서울에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여학생만 갈 수 있는 미림 여자정보과학고, 나머지는 다 남녀공학입니다. 수도 전기공업고등학교, 서울 로봇고, 그리고 서울 도시과학기술고, 이렇게 4개 학교가 있고요. 네, 전액 무료죠. 당연하죠. 네,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자동차, 전자 분야, 기계 플랜트 분야, 에너지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특성화고에서 3년 먼저 전공을 배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문 분야의 지식을 3년 먼저 배우게 되죠. 네, 그리고 또요, 실무 프로젝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3년간 누적된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어떨까요? 네, 맞아요. 전문가의 길을 걷는데, 여러분, 중학생이 졸업해서 고등학교 3년이면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이것은 각도로 따지면 1도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비교해서 볼 때는요, 5, 10년 뒤, 20년 뒤, 30년 되면 이 각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10대 때의 전 분야의 지식과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넓어지죠. 그래서 3년 먼저 전공을 배우시면 전문 분야 지식을 3년 먼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실무 프로젝트를 경험하는 겁니다. 3년간 누적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전문가로 가는, 예, 3년의 미래. 이 미래가 빨라지는 거죠. 네. 부러워합니다. 자, 여기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을 잠깐 보면요. 국영수 사과라고 불리는 은미체, 보통 교과가, 네, 맞습니다. 40% 정도 됩니다. 이 보통 교과, 국영수, 사과, 은미체. 이걸 안 한다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에요. 한 40% 정도, 6대4 정도 하고 있고요. 어느 학교는 7대3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과, 예, 맞아요. 60% 되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필요가 없죠. 네, 왜?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국영수, 사과, 은미체도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것을 다시 배웁니다. 네, 성적을, 네, 올리기가 굉장히 쉽죠. 왜 그럴까요? 출발선이 같잖아요. 중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성적을 올리니까 아까 동아일보에서 얘기한 것처럼 2등급 올리는데 1.8%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출발선이 같다는 거예요. 새롭게 배운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네, 실습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60%가 실습이지 않습니까?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보고 체험을 해보고 현장에 가보고요. 저희 학교도 스포츠과학 시설과 친구들은 네, 스포츠 시설에 직접 가서 체험을 해요. 수영장도 가고요. 요트장도 가고요. 체육관도 가고요. 너무 재밌대요. 그런 거죠. 자, 그럼 먼저 상업계열을 좀 알아보면 전통적인 경영 관련 학과가 있고요. 회계, 세무 관련 학과가 있고요. 금융 관련 학과가 있고요. 무역 관련, 관광 관련, 의료 관련 학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미디어, 요즘에 막 뜨죠. 패션 디자인, 임용 관련 학과, 조리항공, 정보컴퓨터, 보육까지 있어요. 이 보건과 보육, 네, 많이 네, 관심을 갖고 있지요. 자, 그럼 여기서요,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 랩으로, 예, 39개 상업계 학교를 한번 지나가 볼까요? 후, 들어와, 일루와,
스캐너 위너 경기상고 oh yeah 호사 출신 선생님의 철저한 멘토제 운영 난 꿈꾸고 내가 만들지 Pick a beat my special 네, 고명 외식고등학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멋있는 미래 우리는 그걸 스스로 설계 우리는 스마트 그리고 매우 핫해 그래서 내 미래에 관해 나 스스로 정해 돈을 굴려 불려 경영해 음식 코드를 디자인 내 무기는 세무지 꼼꼼한 세무 회계 대동 네, 대1관광고는 여학교입니다. 여학생만 모집합니다. 아, 안타까운 덕수고등학교는 예, 올해로 실수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쥐띠를 쥐띠가 뒷쥐 우리는 취업 깡패 뒷쥐 아동산업 전문가 꿈꿔 아이들은 우리에게 맡겨 동산 뷰티 영유아 보건 금융 동일레드 상업고등학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매그넥 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관광의 세계와 말하는 나가자 세계로 설관광고 돈이 쿵쿵 알고 싶고 벌고 싶고 여기야 설구명고라고 Making future, making culture 미래 만드는 우리 서울 문화고 대학생도 부러워할 취업 정상 여기가 바로 금융사관 학교 영화를 making 앱 리를 drawing 캐릭터는 3D 디자인은 베이스 서울 컨벤션고 각종 국제 행사 컨벤션의 중심이자 서울의 중심 다양한 실습 차별화된 학습 열정 넘치는 우리들의 모습 Shake it, shake it, make it 파티의 주인공은 나야 yeah 인공지능 빅데이터 해킹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은 설린 선을 EB 과가 내게 결정은 너에게 글로벌 관광 리더의 꿈을 키워 네, 선도국제도 여학교입니다. 성동 글로벌 경영학교도 여학교입니다. 성안국제무역고도 여자고등학교입니다. 네, 세그룹 패션 디자인도 여학교입니다. 아, 신정고등학교 이름 바뀌었죠? 여학교입니다. 4차 산업부의 YT 흐름에 맞춰 꿈을 향해 날아가 내 삶을 단호하는 학교 내 미래는 내가 디자인 예림 디자인고등학교도 여학교입니다. 네, 예일 네, 예일 디자인도 여학교입니다. 네, 해성국제경영대학교는 여학교입니다. 네, 홍익 디자인도 여학교. 화곡보건고등학교죠, 여학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39개 상업계 학교를 알아봤고요. 자, 공업계열입니다. 공업계열은 전통적으로 기계, 금속, 자동차, 전기, 전자, 건설, 공예, 디자인, 로봇, 의료과학고, 로봇도 사실은 기계 쪽이죠. 미디어, 발명, 자원환경, 정보컴퓨터, 화공, 섬유인데요. 여기에 있진 않지만 스포츠하고 네, 맞아요. 음악 쪽이 들어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공업계열의 특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번에도 랩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한번 갔다 옵시다. 출발! 들어와 일루와 숨쉬는 공기와 물을 내가 만들어 우리는 포기와 거리가 멀어가 그래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곳에서 광운전자공고는 내년부터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로 이름 바뀌고요. 단국공고도 이름 바뀌었죠. 단국소프트웨어고등학교입니다. 전자정보 덕일 취업 덕일 글로벌 덕일 모든 게 덕일 덕임 연기 뮤직 엑스포트 자, 리라아트고가 바로 체육 분야와 음악 분야로 나눠집니다. 네, 미림마이스터 고등학교죠. 이건 마이스터 고등학교. 서울 IT 하이스쿨 여기서 찾아줄 것만 같아 큰 꿈 Do you know 땡땡 그
반열에 오를 반도체 우리 꿈을 완성해 아파도 조금 참어 인내를 배워 한 번 사는 인생 네 안에 있는 걸 깨워 네 꿈을 위한 성수 받아먹은 성수공업고등학교는 올해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로 나아가 뒤집어버릴 코딩 기본부터 쌓으라고 코딩 앤 레코딩 Find my dream 학교에서 내 미래 찾아 그럴 때 나는 거구처럼 기가 없지 즐거운 현재와 자, 영등포원고도 과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나중에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용산공고는 이름이 바뀌었죠. 용산철도고등학교입니다. 뭐 괜찮아 이건 우리가 찍는 씬들 자 얘들아 모여서 여기 한번 봐봐 Ready action 블랙킥 그들을 굳이 하기 위한 세상 이보 하이텍 걸량성 들어와 궁금하면 들어와 일루와 일루와. 네. 34개의 학교와 마이스터를 포함한 34개 학교를 넘겼습니다. 자, 그럼 위치를 좀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이 있는 학교는 바로 어디에 있어요? 영등포구죠. 영등포구 여의도동이잖아요. 영등포구에는 한강 미디어고가 있어요. 남녀공학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리를 건너가면 마포구에 있고요. 또 용산구에도 있고요. 동작구에 서울공고가 있고 관악구에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도 멀진 않아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영등포 공업고등학교 남자학교이긴 합니다. 강서구에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바로 특성화고등학교죠. 네, 맞습니다. 서울 디지텍고등학교, 설린 인터넷고등학교, 그리고 선일 이비즈고등학교, 성동공고가 이제 인공지능 고등학교로 선정됐고요. 그 중에서 2021년부터 올해부터죠. 광운 인공지능고등학교, 용산공고는 용산철도고등학교, 동일유상은 서울 매그넷고등학교, 휘경공고도 서울국제과학기술고로 바뀔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빠른 변화에 대처하는 아주 민감한 특성화고등학교죠. 자, 그럼 이번엔 재학생이 소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한번 잠깐 만나볼까요? 특별함? 근데 그냥 특별한 건 싫어. 남들도 인정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원래 특별한 사람이니까.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위해 여길 선택했어. 한 가지 분야에 특출한 사람? 그게 바로 나니까. 어중간한 건 진짜 내 스타일 아니거든. 내가 특이하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뭐 나쁜 걸까? 남들과 다른 선택, 남들과 다른 삶.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거든. 난 누구보다 독특한 나니까. 나는 비록 작지만 내 꿈은 특대 사이즈야. 봐 벌써 내 꿈이 하늘을 날고 있잖아. 특허는 무언가가 필요한 시대잖아. 남들과 같으면 그건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닐까? 내 꿈이 뭔지 잘 생각해봐.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이거야. 내 특성에 맞는 일, 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 넌 일을 선택할 때 뭘 가장 먼저 생각해? 세상 많은 일들 중에 특히 좋아하는 하나를 해야지. 안 그래? 그래서 난 이를 선택했지. 후회, 미련 그런 거 하지 말고 네가 진짜 원하는 거,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 난 이 분야에서 특 등급으로 인정받을 자신이 있거든. 특별한 내가 되고 싶어? 그럼 뭘 망설여? 우리 특성화고에서 만나자. 예. 이렇게 해서, 예. 재학생들 소개를 좀 해주네요. 자,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진로 선택 이제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크게 있어요. 첫째는, 그렇죠. 취업과 창업의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 후의 진학, 즉, 선취업 후 학습이죠. 세 번째는 바로 대학에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요 분야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윤중중학교 친구들에게 지금 선생님이 왔는데 대학 진학에 대한 부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게 여러분 부모님들도 아마 여기에 관심 많으실 거예요. 이것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아, 내가 대학을 가려면 일반 계고를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먼저 내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나중에 대학을 가겠다. 이것도 괜찮죠. 그래서 취업을 해보고 창업을 해본 다음에 한 3년쯤 지났을 때 대학을 가게 되면 바로 혜택이 있다는 거죠. 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입니다. 첫 번째, 재직자 특별전형의 대학 진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을 했으면 서류 및 면접, 네, 맞습니다. 내신하고 수능이 들어가지 않아요. 70개 대학에서 약 6천 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갑니다. 현재 고3 재학생이 동일 계열로 지원합니다. 이것은 일반계고 학생과 경쟁하지 않고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끼리 경쟁하므로 내신과 수능 등급에서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고른기회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시 모집에 고른기회 전형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명문대학에 지원을 가능합니다.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선처 후학습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 생기부, 면접, 경력, 자기평가서를 가지고 취업이 된 후에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수능이 없이 대학을 가게 되죠. 자, 그리고요. 어떤 혜택이 있느냐? 바로 이런 혜택이 있죠. 고려대를 비롯해서 건국대, 광운대 같은 유수의 명문대학들, 인서울이잖아요. 대학들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보니까 하나은행에 재직 중인 학생이 숙명여대를 다니고 있고요. 또 황땡라 학생은 한화생명을 다니고 있는데 중앙대학교를 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학습 병행처럼 재직하면서 계속 대학을 다닌다는 건 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거죠. 너무 좋죠. 그리고 보세요. 건국대학교도 K뷰티산업융합학과라든지 경희대학교 국제통상 금융투자학과라든지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라는 데서 올해 모집 인원입니다. 103명, 120명, 10명씩 쭉 모집하죠.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명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이렇게 숙명여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6천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선처 후학습으로 하고요. 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많다는 사실이죠.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이라고 그래서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일부를 선발해서 3에서 6개월 동안 체험학습, 선진학습을 지원받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못 가고 있지만 2019년에도 본교도 어디를 갔다 왔냐면 바로 캐나다를 갔다 왔어요. 이렇게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이런 데를 특성화고등학교라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성적과 출결을 보고요. 그 다음에 취업이 되잖아요. 바로 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맞아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업기고 학생이고요. 또 매년 70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이 70만 원 정도의 바우처는 취업준비금이라 그래서요. 학원비라든지 책을 구입한다든지 인터넷 인강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70만 원에서 무려 1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답니다. 굉장히 많은 혜택이죠. 학원을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지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국영수 학원을 내가 만약에 간다? 글쎄요. 국영수는 조금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자격증 취득 학원은 전부 다 됩니다. 이렇게 돼요. 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 그래서 약 한 2년형과 5년형이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매달 넣어요. 매달.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300만 원 정도 모아지면 1200만 원을 돌려줍니다. 5년 정도 본인이 한 10만 원씩 넣어서 720만 원 정도를 넣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을 돌려줘요. 이건 대단한 거죠. 아무나 안 해줍니다. 바로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혜택을 줘서 이렇게 결혼자금으로, 신혼자금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역시 재직자 특별전형이 최고의 혜택이죠. 이걸 받게 되면, 합격을 하게 되면 후학습 시에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또 국비로 유학을 가거나 해외 연수 비용 최대 3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되는 순간 군생활을 대신해서 기업에 취업해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는 군복무 대체 제도가 있어요. 이런 데는 산업일체형 도지학교라든지 특성화 졸업생을 1순위로 둬서 많은 우리 남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진학을 하는 경우 있죠. 예, 인서울 바로 진학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고3 때 지원해서 연대,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라든지 네, 서울여대, 동국대, 중앙대, 홍익대 등등을 이렇게 지원해서 합격을 하게 됐다. 이 명문대학을 합격하게 된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제가 몸담고 있는 영등포 공업고등학교도 작년에, 올해죠. 올해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김땡수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축하해줘야죠. 또 조땡호 학생은 다른 학생, 조준호 학생은요 다른 학교인데 중앙대학교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고려대 컴퓨터학교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자, 특성화고 특별전형과 수시 일반전형과 정시 일반전형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해서 이런 합격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와, 너무 좋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 취업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무원을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역 인재 전형을 뽑아요. 요거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어요. 2012년부터 뽑았는데요. 2019년 현재 5대1의 경쟁률을 경쟁률이 많은가요? 야, 일반 대학을 나오거나 하신 분들은 무려 36대1이에요. 72대1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5대1의 경쟁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현재 준비했다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 또 공공기관 취업 혜택이 있는데요. 2018년에는 한 8% 정도 됐는데 2019년 9%가 되고요. 현재는 10%가 넘습니다. 학교장 추천자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취업 혜택이 있고요. 공무원 취업 혜택은 당연 지역에 이제 9급으로 하고요. 상업계열도 20%까지. 내년도 목표죠. 공업계열도 30%까지 확대된 결과가 나와서요.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공공기관도 20%까지 확대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진로는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창업을 합니다. 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런 창업에 놀라운 이런 그 창의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이 학생 비트바이트의 안서영 대표잖아요. 설린 인터넷고를 다닐 당시에 이미 개발을 했어요. 어플을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생이면서 창업을 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특성화 재학생과 졸업생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요? 아이고야. 박수. 저는 꿈이 지하철 기관사였어요. 저는 금융권 공기업에 취업하는 거요. 근데 저는 오히려 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어요. 진짜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특성화고는 막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데다 그래서 취업으로 빠지고 대학은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항상 특성화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무조건 일반고로 가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부모님도 딱 그렇게만 알고 계시니까 제가 엄마 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하면 어떨까라고 물어봤더니 좀 많이 놀라셨죠. 근데 이제 부모님 세대랑 저희 세대에서의 그 특성화고의 차이가 좀 심하다 보니까 요즘에 특성화고가 어떤 교육 과정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저의 선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드렸더니 허락해 주셔서 지금도 열심히 수업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취업 못하면 어떡해요? 분위기가 어때요가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데 특성화고의 장점은 일단 실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특성화고를 오겠다고 결심했던 이유가 오히려 일반고보다 특성화고가 취업을 해도 되고 창업을 해도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훨씬 더 많고 꿈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다양하다고 생각해서 특성화고를 골랐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미리 알면은 취업할 때나 이럴 때 조금 더 유리하기도 하고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씩은 다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이제 선택을 해서 자격증도 많이 따고 그냥 취업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후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입학을 해가지고 꼭 대학에 진학해서 전문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특성화고에 다니는 거는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하고 싶고
먼저 배워보고 싶고 이런 마음만 있으면은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특성화고를 진학을 망설이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특성화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성화고에 오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부모님의 반대도 있을 거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을 거고 또 자기가 들어온 소문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먼저 고민하고 특성화고를 선택한 선배의 입장에서 꿈과 열정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방송국 뉴스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이화 미디어고를 졸업하고 전반적인 경영, 회계 이런 분야들을 배웠었어요. 저는 현재 KTNG 광주공장 원료가공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재수를 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전형 공무원 시험에 서울시 시설직에 합격하고 임용을 대기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그걸 향해서 이건 나랑 맞네? 이 길은 나랑 안 맞네? 를 여러 가지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저 스스로 갈고 닦은 그런 3년이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건 아무래도 입학을 하면서 대학교처럼 자기가 다닐 과를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방송고를 알았을 때 되게 약간 제가 배우고 싶은 과목들도 있고 일반고에서 하는 것도 같이 배울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었던 좀 좋은 이미지였었어요, 저한테는. 뭔가 일찍 돈 벌고 싶은 친구들이 가는 곳? 그냥 딱 이런 이미지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특성화고를 가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오히려 그래? 그냥 가 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다 말리셨어요. 너 성적도 좋은데 거기 가서 잘 안 풀리려고 하냐? 너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들었고 그냥 그럼에도 일단 나 그냥 한번 도전해볼게 라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저 또한 공부를 잘하거나 실습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에 와서 내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자신이 분명히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오셔서 자신의 진로를 올바르게 선택하여 자신의 꿈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성화고란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에서도 여러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미래를 상상했고 그중 상상한 미래에 가장 근접한 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정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특성화고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활동을 못했으니까 저를 하나씩 올라가는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 오지 않았다면 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일단 특성화고를 선택했다는 것부터 너무 칭찬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내 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해서 온 친구들이니 일단 너무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동안 잘 해왔으니 취업이든 진학이든 어떤 결과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특별한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특성화고에 오면 성공하기 위해 화려한 미래를 꿈꾸는 고등학교인 특성화고등학교로 출동! 특별한 재능이 없던 내가 성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화금보념한 학생이 다니던 고등학교로 오세요. 네, 마지막 서울특성화고 하이잡에 오라는 얘기까지 우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남은 시간은 진학과 취업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례가 있느냐? 자, 이거는요, 어느 대학의, 어느 고등학교의 한 해의 대학 진학자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134명이면 이거 일반계고 아닌가요? 특성화고등학교의 한 학교가요, 네, 맞아요. 선취업 후학습으로 세상에 한양대, 중앙대 이 정도 되면 일반계고하고 똑같지 않나요? 거의 넘어서죠. 134명입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또 취업도 무려 이렇게 구급공무원, 우리은행, 우리카드, 신한카드, 그리고 호텔, 증권, 생명사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사들을 다 취업을 합니다. 이건 어느 한 학교의 사례일 뿐이에요.
자, 이것도 있어요. 이 친구는요, 고3 때 인문계고에서 1학년 때 전입을 와서 서울여자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세무회계과를 이제 졸업을 해서 경제학과 합격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합격한 케이스. 또 이분도 교사가 됐어요. 임용고시 합격했대요. 네. 세무회계과를 입학했지만 성신여대 중어전문학과에 합격해서 결과적으로 중국어 선생님으로 현재 고등학교에 계셔요. 또 여기서부터 저기 영등포 공고 사례를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 자랑스러운 제자인데요. 염창중학교 다닐 당시에 이게 창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까짓 거 뭐 중학교 때 내신이 좀 낮으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어디 갔어요? 염창중학교 9% 안에 들어도 가기 어렵다는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에 합격을 했어요. 와우. 건축 도장 기능사하고 자격증도 3개나 땄고요. 훌륭한 우리 학생이죠. 또 이렇게 여학생은요. 맞아요. 연세대 간호학과를 합격했는데 상계중학교 성적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연대 간호학과를 간다면 상계중학교에선 1등급 안에 들어도 어렵죠. 4% 안에 들어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 전공으로 가지 않아도 돌아서 충분히 특성화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갈 수 있다. 원하는 간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본교에서도 서울시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올해 합격을 했거든요. 방원중학교에서 입학 성적은 45%였어요. 하지만 내신 성적, 중학교 성적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와서 완전히 바뀝니다. 대략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와서 공무원 시험 합격한 친구들은 강북이나 강서 정도라면 한 50%는 들어야 돼요. 하지만 강남이나 목동, 또 우리 여의도에 있는 윤중중학교 출신들이라면 한 70% 정도에 들어있다면 충분히 특성화고 와서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어렵다는 이 공무원 시험에 특성화고등학교끼리만 경쟁을 하는 특혜가 있는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서울시 교육청에도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또요,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하는 학생도 있네요. KB 자산운용, 국민은행 계열이죠. 동덕여중을 졸업해서 현재 31살인데 연봉이 무려 7천이 넘네요. 중앙대학교도 이미 졸업을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대기업과 대학을 동시에 합격한 케이스. 이 학생은 저희 학교 졸업생인데요. 삼성전자와 건국대학을 동시에 합격을 했어요. 물론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가라고 했죠. 근데 이 친구 고집이 좀 세요. 그래서 명지중학교에 내신 54%밖에 안 된 당시에는 꿈도 못 꾸는 대학이죠. 건국대학을. 하지만 본인이 수시 모집으로 대학에 지원하겠다 해서 진학을 했고요. 결국은 삼성을 포기하고 건대를 갑니다. 이유는 본인의 꿈이 중3 때 꿈이 신문 기자였어요. 그래서 건대에 가서 국어 국문과로 전과합니다. 이것도 가능한 아주 우회 도로죠. 아주 좋은 거를 택했습니다. 또 이런 학생도 있어요. 스마트 기계과를 입학했는데 철도공사, 신의 직장이죠. 여기에 목동중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좀 낮았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상위 1%예요. 그랬더니 서울과기대 수석 입학으로 전액 장학생이 됐다는 사례도 있고, 이 친구 덕분에 저는 1618이라는 잡지에 제가 나오게 됐죠.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방황하던 중학생 인생이 바뀌었다. 물론 중학교 때 이야기예요. 저는 뭐 고등학교 왔을 때 도와줬지만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너도 할 수 있어. 특성화고에 가서 한번 다시 도전해 보렴. 이 말에 힘을 얻고 왔답니다. 또 이 친구 19살 나이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에 합격했는데 합격한 동기가 29살 있대요. 근데 블라인드 채용이 됐죠. 고졸대졸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급여가 같아요. 수명중학교 내신이 좀 낮았어요. 하지만 이제 현재 군대를 갔는데 곧 대학도 같이 선취 후학습을 갈 예정이고, 이 친구는 영어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캐나다 취업에 합격을 당당히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하긴 좋은데 날씨가 춥대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시험 본 결과 목동중학교에서 68.5%였는데 스마트 기계과에 입학했을 때 상위 3%. 철도공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진학을 해서 이번에 교생으로 왔던 우리 제자, 또 하나건설에 취업을 한 제자,
그리고 이외에도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주택공사, 코레일 교통공사를 합격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멋지죠, 부사관. 네, 고3 재학 중에 육군부사관 합격을 해서 예, 군인으로 취업이 돼서요. 이 친구들은 해병, 공군, 특전, 육군, 해군 다양하게 합격을 했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요 특성화고 졸업시킬 엄마들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삼성전자 내년 2월에 입사 예정이에요. 7급 행정공무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한국철도공사요. 국민은행에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성을 찾아서 직장을 찾는다 했을 때에, 그래서 특성화고를 지원한다 했을 때에 믿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저도 다른 엄마들하고 똑같이 반대했었어요. 아빠랑 걔는 이제 공고 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얘기 절충한 끝에 그냥 그래 알았다 그러면 뭐 지가 원하니까 그냥 그리 보냈어요. 저는 인문계를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는 이제 그런 걸 몰랐다가 이렇게 특성화고가 이렇게 좋은 혜택이 많은 줄을 저는 이제 학교 설명회를 들으면서 이제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공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 시선 때문에 더 반대를 했고요. 거의 99% 엄마들이 왜? 그런 말을 먼저 했어요. 지금 부러워해요. 왜 보내? 그랬어요. 왜 보내? 그랬는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는 뭐 결정을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들어가기 전까지, 원서 쓰기 전까지가 조금 힘들었지 그 뒤로부터는 그냥 하는 대로, 걔가 하는 대로 그냥 밀어줬던 것 같아요. 정말 정상적으로 대학 가면 그래도 대학 생활도 하고 할 텐데 또 그런 마음도 있죠. 근데 제가 씩씩하게 저렇게 엄마 대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대학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3년 하고 나서도 적성이 안 맞으면 다른 일도 택할 수도 있는 일이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이의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엄마 내가 그냥 공고 갔다가 나중에 대학을 갈게 이렇게, 왜 요즘은 선취업 후진학제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어차피 지가 또 하고 싶은 거, 제가 인생을 하는 게 아니니까 지가 하고 싶다 해서. 아이를 굉장히 독립된 진짜 인격체를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진짜 끝까지 아이를 믿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믿었어요. 그냥 동민들 믿으니까 크게 걱정되는 거 없어요. 열심히 해라. 믿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의 기대치를 버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을 믿어준다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그 믿음에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믿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일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시키는 게 다양한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진짜 좋아하는 일을 저는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엄마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도. 중학교에 맞는 프로그램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서 깨달았어요. 엄마가 바뀌니까 아이가 바뀐다. 그거를 깨닫다 보니까 아이를 먼저 생각해주고, 그게 엄마한테는 비정상이지만 요즘 애들한테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지금 세태 자체가 자기의 전공을 살리면 다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애가 한다고 하면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믿어줬어요. 기다려주고. 그랬을 때 중3이 되어서 자기가 엄마 이제는 내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자기는 공부에는 자신이 없다.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컴퓨터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나 이걸 살려서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기쁘더라고요. 특성화고 선택으로 정말 이렇게 감사한 나날을 정말 보내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처한 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하면서 취미생활도 하면서 그다음에 자격증 같이 그런 자격증 따면서 그러면 요즘에는 인생이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제2의 직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얘는 벌써 고등학교 때 제2의 직업까지 다 준비가 된 상태잖아요. 어차피 애가 살아갈 인생이니까 애가 이거를 원하고 정말 잘하면 보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적극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성화고 입학하시려면 그 전에 특성화고는 무슨 기회다? 땡땡땡땡의 기회다. 네, 맞아요. 내신 성적을 뛰어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 역전의 기회입니다. 네, 인생 역전. 자, 이번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원서 접수를 여러 번 만날 때쯤 되면 했겠네요. 그죠?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별 전형으로 11월 23일, 24일 하고요. 그 다음에 30부터 11일까지는 일반 전형을 합니다. 일반 전형은 석차 100분율로 선발하고요. 특별 전형은 미래인재 전형을 비롯해서요. 출결, 봉사활동, 학업계획서나 면접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몰랐던 사실 직접 확인해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80년 전통 명문 사립 기독교 학교 어딜까요? 바른 인성 전문성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배움터 어딜까요?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하고 인조잔디구장 7억이다. 어딜까요? 최강 축구부가 매년 전국대 우승한다. 어딜까요? 희망자 전원 진학, 전원 취업한다. 어딜까요? 6년 연속 수상했다. 국무총리상 받았다. 어딜까요? 스포츠과학 시설과 신설했다. 어딜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예, 바로 영등포 공업고등학교인데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부 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와우, 이런 캠퍼스에 오셔서 체육관이고 PT고 이런 룸들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입학 설명회라든지 진로 체험 아카데미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 이런 데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또 급식도 한번 먹어보세요. 직접.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저희 학교가 급식 만족도가 98%래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공간 디자인과, 스마트 전기과, 스마트 기계과, 스포츠과학 시설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50명의 선생님들 중에 여선생님이 30명이나 돼요. 남자 학교라고 여선생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네, 고정관념 깨십시오. 자, 다가가서면 뭐든지 가능해요. 공간 디자인과, 스마트 전기과, 스마트 기계과, 스포츠과학 시설과가 있구나. 또 이렇게 안재영 선수가 유튜버로서 본교에 와서 이렇게 촬영도 했던 그런 학교입니다. 자, 특성화고등학교 체험 및 상담은 입학 설명회가 많아요. 전화나 문자로 신청하시고요. 학과 체험 및 상담이 수시로 가능해요. 되도록이면 보호자, 즉 부모님과 같이 오면 너무 좋고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을 해서 마음과 생각이 정해지면 서류와 면접 준비하시면 되는데 각 학교 담당 선생님들이 다 지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네, 입학 설명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진로 체험 아카데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이잡은 꼭 기억하세요. 특성화고 입학 취업 홈페이지 하이잡에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고요. 특성화고 찾기, 그리고 특성화고 소개, 특성화고 취업 지원이 다 나옵니다. 고입정보 사이트로 하이잡 잊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Q&A,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만들어 봤어요. 1번,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자와 대졸 취업생의 차별이 있나요? 여러분,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근데 차별은 없어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도 없고요. 경력이 중요할 뿐입니다. 자격증 취득, 성적 향상을 위해 학원에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방과후 수업으로 학원에 다니실 이유가 없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으로 대학 진학을 하면 졸업장에 특성화고 졸업생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나요? 안 쓰이죠. 여러분, 대학 졸업장은 학부생 모두 동일합니다. 교육부 학위 수여되면 교육부에서 학위가 수여됩니다. 자, 4번 3D 업종으로 취업 현장이 힘들고 어렵지 않나요? 때때로 사고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만족하지 않는다. 근무하지 않습니다. 노동인권교육, 현장 실습교육 철저히 합니다. 힘들고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강제로 취업시키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모든 졸업생들 혹시 꼴등하는 친구에게도 진학과 취업의 기회가 공평한가요? 공평합니다. 예, 성적에 관계없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맞춤식 진로를
모든 특성화고등학교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성적이 낮은 학생이 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특성화고 지원했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인문계에 입학하시는 거예요. 또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을 하면 3D 업종으로 취업 현장이 힘들고 어렵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취업기회가 많으므로 3D 업종은 취업을 해가도 보내지 않습니다. 자,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 입학 시 선발 기준은 수능 성적이다? 아닙니다. 생기부하고 학업기획서 면접으로만 뽑습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아닙니다. 병행하죠. 아닙니다. 같이 다녀요. 특성화고를 졸업해도 바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특성화고 특별 전형입니다. 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 전학이 가능하나요? 전학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제외하면 안 됩니다. 자,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전학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허락을 받고 면접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CMK가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CMK, 최문구죠.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 같은 우리 윤중중학교 3학년 친구들 너무나 부러워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꿈이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대부분의 10대들이 실천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요, 실패가 두려워서가 아니래요. 그냥 기회가 없다라는 막연함과 익숙함에서 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감히 선포해요.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익숙함을 지나 두려움을 넘어 새로움의 바다로 지원하자. 도전하자. 이걸 좀 바꿔볼게요. 평범함을 지나 부끄러움을 넘어 특성화고의 미래로 지원해 보십시오. BTS 친구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꿈이 없는 친구들 괜찮다. 꿈을 계속 쫓아가는 어른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선택을 해라. 슈거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중3 때 찌질한 우리 모습이었던 BTS의 7 청년이 지금은 전 세계를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1위가 아니라 세계 1위에 멋지게 변화되고 모든 꿈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 윤중중학교 친구들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진정한 발견이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예, 이걸 누가 말했느냐?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얘기합니다. 특성화고는 새로운 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발견이란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영상 볼까요? 할멈 없으면 누가 나한테 똑바로 살라고 욕해주냐? 야야, 남의 좋은 따위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거다. 앞으로 네 일은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말라. 남의 눈 무서워서 네 맘대로 못하고 괴로워서 지랄하지 말고 아주 네 멋대로 살아라. 알간? 지금 이 말은 뭔데? 이건 조언 아니냐? 이거는 명령이다. 할멈이 말했다. 사는 건 후회와 실패의 반복이라고. 나는 빈정거렸다. 그럴 거 살아 뭐하냐고. 할멈은 다시 말했다. 더 멋지게 후회하고 실패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니 쫄지 말라고. 지금 너무 괜찮다고. 저한테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줬었기 때문에 저라도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있는 그대로 너무 멋지다. 네. 잘하고 있다. 누가 그러더라. 세상에서 제일 폭력적인 말이 남자답다, 여자답다, 엄마답다, 의사답다, 학생답다 뭐 이런 말들이라고. 그냥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서 서툰 건데, 그래서 안쓰러운 건데, 그래서 실수 좀 해도 되는 건데. Despite the commitment you think you've secured, and despite the attention you feel, nothing she promises is guaranteed, and she may not be there when you need her. So don't put the weight of your world on a woman. Just love her the best that you can. Show her your power, that you'd be just fine without her,
and you'll be her favorite man. 맞습니다. 예, 여러분 명령인데 쫄지 말고 멋대로 사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지금 거울을 보니까 사자가 보이네요. 네, 준비된 자만이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진로홍보지원단에서 여러분 윤중중학교 친구들에게 약 1시간 반, 2시간 가깝죠, 여러분? 예, 길고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진로 진학 상담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 부탁한다면 언제라도 이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하고 상담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영등포 공업고등학교 최문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해요.